근래 국민의힘이 위원정당 해산 심판을 통해서 당이 통째로 날아가 버릴 수 있는지에 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우선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이 인용될 수 있는지부터 볼게요. 우리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에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헌법재판소에다가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헌법재판관 9인 중에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정당은 해산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에 따라서 당부가 결정되는데, 우리 헌재는요 2014년에 통합진보당 사건을 다루면서 은폐된 조직을 형성한 다음에 북한 세력을 찬양하고 폭탄 등의 무기를 제조하고 무력 시위를 통해서 국가 기관 시설을 파괴하는 등의 폭거를 일으켜서 나라 기능을 마비시키고 북한과 같이 1인 체제를 구축하려고 시도했던 것이 명백히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해산 신청 인용했습니다. 당시에 이석기를 비롯한 통진당 의원들은요, 내란에 실제로 착수한 것이 아니라 이 지하세계에서 내란을 부추기는 선동 행위만을 했는데도 이 정당이 공중 분해된 겁니다. 그에 반해서 근법 비상계엄은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나 선관이나 법원 등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실행행위에 착수를 한 것이라서 과거 통진당 사례보다 그 위법성이 훨씬 더 중하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나아가서 비정상적인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이 국민의 대표들인 국회의원들이 신속하게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국힘의원들이 암묵적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도 않았습니다. 이후에 갖가지 핑계를 들었는데 그 해제 의결을 희망하는 모든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결국 모일 수 있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런 해명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비상계엄하고 그 유지 행위에 동조했다고 보는 것이 정상적일 것이고, 해산심판 제기되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인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위원정당 해산심판이 인용되면 어떤 일 발생하는지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로 헌재 결정문 중 가장 핵심적인 주문 부분은 보잖아요. 1항에서는 정당을 해산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2항에서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직이 상실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직은요 지역구하고 비례대표 모두 다 포함됩니다. 두 번째로 국회의원직에 공석이 생기면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재보궐선거가 열립니다. 여기서 선출된 국회의원은 본래 정해진 4년의 임기를 다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잔여 기간 동안의 임기만을 담당합니다. 셋째로는요,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새롭게 선출된 보수 세력들이 규합해가지고 일명 국민의힘 시즌2와 같은 거대 정당의 형성을 시도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보수 진영이 전면적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정부하고 민주당이 실제로 위원정당 해산 심판을 신청할지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에서 실제 정당 해산 심판을 신청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진보 진영에서는 행정부와 국회를 모두 다 장악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추가적인 의석수를 늘릴 유인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무관용적으로 정당 해산 심판을 신청해서 권력 간의 견제를 축소시킴으로써 굳이 중도 세력의 반감을 사는 일을 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정당 해산 심판이 인용되어가지고 내란 세력이 모두 축출되고 합리적인 보수 세력이 형성되면 추후 선거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심판 청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무엇보다 이 국회의원들이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잡아먹을 듯이 행동해도 지금까지 서로의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제명 사례는 김영삼 전 대통령 딱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얘네들이 아무리 서로 물고 뜯어도 이 초록은 동색이다. 자, 이가 없으면 잇몸도 죽는다. 자, 이런 동업자 정신으로 지금까지처럼 공존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